자,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차장도 합류해 주셨고요. 이야기를 좀 더 넓혀가 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일발장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발장전 내용은 다시 되살아난 불씨, 희망의 불씨를 얘기하겠죠. 내용 정리한 건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그러니까 집행이죠. 추가 경기 부양안에 통 큰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마다 계산기가 다 달랐어요. 백악관과 그다음에 민주당 간에 이런 내용도 좀 다르고 거기에 공화당 그 상원하고 하원도 내용이 좀 다르고 그랬거든요. 사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두 개의 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어서 이 합의가 좀 어그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를 말을 또 뒤집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도 뒤집었듯이 여기 지금 뒤집기가 유행입니다. 또 뒤집었어요. 원래는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작게 잡았다가 이건 말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백악관과 민주당 하원이 합의에 이른다면은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패키지를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환호한 거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강세로 가고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되살아났는데 앞서 이제 제가 금융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데 원자재 시장이 지금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구리 아실 겁니다. 닥터 카파. 경기를 판단하는데 이제 하나의 지표로 쓰이는 닥터 카파가 세게 올라갔어요.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인 컴엑스에서 12월물 구리 선물이 한 2%가량 올랐는데요. 파운드당 3달러 14센트 정도 되고요. 이 구매의 큰 손이 중국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요즘 미세먼지 다시 나오잖아요. 중국 공장들이 돌아간다는 얘기고 중국의 성장률이 물론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4%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유가도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유가가 크게 올라가긴 좀 어렵죠. 아직까지는. 근데 부양책의 타결에 배팅을 하는 그 매수가 있고 어제 유가가 1.5% 상승, 배럴당 41달러, 7주 내 최고치.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부양 합의가 가능한 쪽으로 가겠구나. 이 정치인들의 계산기가 글로 또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동훈 사장님, 사실 뭐 이따가 뭐 이렇게 준비할 내용도 겹칠 겁니다. 다 지금 뭐 그 부양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저는 뭐 부양책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어젯밤에 좀 이제 뭔가 진전된 얘기들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대선 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확률로 따졌을 때 저는 원래 그 통과락률이 한 10%도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그래도 70%는 그렇죠. 부정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 앞에서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나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바꾸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건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결국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지겠느냐를 계산하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판을 깨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빌미가 잡히겠죠. 그렇죠. 판을 깨면은 그렇죠. 당신들 때문에 이게 안 돼가지고 가장 그 포인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러니까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또 이제 한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의미 있는 발언이 원래는 이제 뭐 오늘 밤까지다 이렇게 이제 그 시한을 정해놨는데 그렇죠. 시한은 뭐 시한 없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의견만 좁혀진다면은 계속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결국은 또 한번 얘기했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정치 공학적인 어떤 접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결국 그 대선 전까지 이런 식이면은 결국 이렇게 서로 간에 말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근데 다만 이게 결국 대선 후가 되더라도 결국은 이 굉장히 큰 규모의 협상, 이제 왜냐하면 공화당도 점점 규모를 키우기 때문에 당초에 공화당이 얘기했던 것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그 큰 규모의 이제는 그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미 시장도 이제는 뭐 대선 전에 되던 말던 간에 이제는 되면은 굉장히 큰 게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이 향후에 경기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쪽에 그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그 기대감들이 이제는 좀 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어떤 뭐 말씀 오늘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쪽만 부각이 되다가 그렇죠. 이제는 좀 이제 확실히 좀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느낌이 이런 거죠.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등에다가 이 뭐죠? 패러글라이딩을 메고 있느냐, 안 메고 있느냐인데 네, 그렇죠. 만약에 패러글라이딩을 안전장치가 메고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은 네. 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렸을 때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물론 운전은 잘해야 되겠지만, 근데 네. 이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냥 그렇죠. 상상하기 싫은 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지금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네. 등에 낙하산이든 패러글라이딩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낙하산을 장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류의 변화가 사실 이제 차장님께서 잘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선이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 2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이 이제 뭐 블루웨이브니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한테 지지율이 큰 격차로 이제 뒤처지고 있고 어찌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확실한 또 색깔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 표를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불필요한 이제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비판을 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잡았었다가 이게 상황이 자꾸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유리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견제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고빅 더 크게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오늘은 이제 낸시 팔레시 하원 의장 입에서도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원의 이제 맥코넬한테서도 어찌 보면은 완전히 그냥 말을 바꾼 거예요. 지금은 과도한 이제 재정 정책이 불필요하다. 오히려 각 부문별로 필요한 이제 자금들을 투입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더 큰 규모의 부항책 얘기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대선 전에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부양책의 사이즈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 최소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이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예측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앞서 우리가 이제 다뤘던 것처럼 이 경제가 회복되는 게 가장 이제 결정적인 어떤 증시의 이제 변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백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라는 이 한 축, 그리고 이제 또 경기 부양을 이제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규모의 어떤 부양책, 요 두 가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이제 기류들이 분명히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시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 전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제 타결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아까 넌지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호재라는 건 결론이 딱 나버리면 사실 이게 또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요즘에 개별 주식들의 이제 주가도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사실상 어제 보면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는 빠져버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기술 이전을 체결했다라는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급락세로 주가가 좀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대감을 계속 유지를 좀 해가면서 대선까지 진행을 하고 결론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늦어도 내년 1분기 전에 이제 시행이 된다면 시장은 이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의 동력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온 내용인데 머리를 항상 저희 모토가 1시간 빠른 증권 정보니까 미국 CNBC 보도긴 한데요.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매우 기록적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느낌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잘하면 반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미국의 실제로, 선거 제도가 우리의 직선제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 간접 선거 형태이기 때문에 선거 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근데 가장 경합주에서 지금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매우 흥미롭단 말이죠. 펜실베니아를 포함해가지고 네. 일부 경합주에서 벌써 지금 격차가 좁혀져서 이러다 역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백신이 어느 정도 가시화권에 들어오고 네. 미국의 성장률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재정 부양 합의가 뭐 어찌됐든 간에 타결이 된다면 와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연 어떤 작용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만약에 이게 정말
각본이라면 정말 잘 짜여진 각본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기가 진짜 막히네요. 이게 네. 정말 그 딱 앞두고 이런 어떤 일련의 그 상황들을 이제 연이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뭐 아니 시장의 입장에서는 뭐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사실 뭐. 근데 백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다음 달에 어떤 그런 긴급 사용 승인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것이 좀 더 당겨지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번에는 그 워낙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메랑이 된 건데, 불복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편 투표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금 참여율이 높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화당으로서는 악재입니다. 사실 이게 참여율이 낮아졌어야지 사실 현장 투표가 많아야지 이런 영향이 많이 좀 작용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대선 그 레이스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오히려 이 불확실성은 좀 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뭐 한 다음 주쯤 되면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도 모를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근데 자 일단 뭐 뭔가 자꾸 군부를 떼고 있어요. 뭐 아궁이에다가. 근데 뭐래도 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일발장전의 내용들을 쭉 풀어놓고 시장이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러다가 이제 돌발적으로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돌아가는 판세가 지금 다시 위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관련돼서 기업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사실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원자재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구리 관련주 뭐 풍산 아니겠습니까? 풍산? 그렇죠. 네, 풍산 있고, 그다음에 또 유가가 좀 들썩거리고 있으니까, 물론 요즘 뭐 친환경 에너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린 뉴딜 뭐 있지만, 그래도 유가가 좀 회복됐다라면은 이제 정유업체인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정도 했는데, 이제 첨삭을 두 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나오는 것이, 물론 개별 기업들이야 있어요. 뭐 오늘 뭐 금호 HT 뭐 이런 거 제대로 나오던데, 하여튼 자 첨삭. 사실 저는 뭐 두 종목 중에서는 풍산에 대해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무겁죠. 무거운데 이제 저는 뭐 구리 가격도 구리 가격이지만은 네. 그 미국의 총기 관련된 이슈를 조금 꼽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잘 풍산이 아시겠지만 탄환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미 대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 힐러리가 유리한 국면으로 가면서 그 대선 전에 총기 판매가 급증을 했죠. 2016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총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이게 이제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죠. 지금말로 항상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공화당은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리버럴한 이러한 그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뭐 이제 뭐 워낙 이 사건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2016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이제 꺾입니다. 총기의 판매량이. 근데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완벽하게 지금 편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소위 말하는 이 뭐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한, 공화당 색채가 강한 주에는 함부로 진짜 그 민주당 뭐 지지 얘기했다가는 정말 총 맞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대선 이후에 이게 진짜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총기 사고라든가 무슨 뭐 서로 뭐 심지어는 뭐 편을 갈라서 뭐 이제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자위의 그 수단으로, 자경의 수단으로 해서 총기 판매는 상당 기간 동안 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역설적인 자기를 거죠.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총기 이제 그게 판매가. 가능한 나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풍산은 뭐 이제 구리와 관련된 중이지, 또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방산. 총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비중이 높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제 그 어떤 생산 능력에 있어, 생산 능력, 네. 생산 기술, 품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주가에는 이게 뭐 정말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와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 풍산은 조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면 당연히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종목이 이제 풍산이에요. 실제로 풍산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진짜 구리 가격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좀 동조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이제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구리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또 개별주 중에 사실 이게 약간 또 정치 인맥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긴 한데 뭐죠? 화인베스트리라는 종목이 좀 떠오르는데 화인베스틸. 요 회사가 또 뭐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또 수혜주로 좀 부각이 좀 되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제 차트에 나가는 종목이 이제 화인베스틸이라는 종목인데 네. 최근에 이 종목은 어쨌든 약간 이제 정치 인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주로 좀 엮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의 이제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큰 종목이니까 그냥 뭐 참고 삼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저는 네. 지금 이제 구리 가격과 이제 연동돼서 또 하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를 좀 해놓는다면 SKC라는 종목을 추가를 하고 SKC, 싶어요. 동박. 네, 이 시간에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동박과 관련된 동박이 결국 이제 구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이제 동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동박을 생산하는 어떤 그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더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박의 가격도 계속 좀 올라가다 보니까 판가도 올라가고 원가도 올라가는 그야말로 이제 호황 사이클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신호들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SK 하이닉스가 10조 원이 넘게 이제 통금 배팅을 해가지고 인텔을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어차피 굴러가고 있는 공장 그대로 인수를 했고 거기도 이제 생산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겠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SK의 색깔을 입혀야 되고 공정을 더욱더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계열 회사들 중에 수혜주가 뭐가 있겠는가 한번 찾아보면 SK 머트리얼즈가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SKC 역시도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 새로운 이제 투자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SKC까지도 같이 이제 또 연결을 한번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매니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이벤트는 없으시고 네, 오늘 전투체육의 날, 네. 너무 전투체육 그러니까 가족 사랑의 날. 네, 한 번만 쓰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일은 보내드리고 네.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